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외 주식을 좀 잠깐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 요거를 좀 보는데, 뉴스케일 파워 이게 어제가 원전주죠. 원전주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사실상 이것이 쌍봉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좀 과하죠,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추세가 일단 깨진 거는 맞아요. 그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이평선을 뭐 추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24일선 그리고 301선 우리가 이렇게 이평선을 추가를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이평선이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투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장기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완전히 그냥 주가가 꺾여 내려간다, 끝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 보면 안 되겠죠.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겠죠. 자,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를 체크했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은 했는데 지지선이라는 게 일단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가가 지금 이거는 중장기적 흐름에서 뭐요? 추세를 살리고 있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중장기적인 흐름은 이건데,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다?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충분히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 구간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자리가 22달러잖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는 거, 구축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보면 여기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17달러에서 20달러 선, 그럼 밑으로 10%에서 20% 정도가 열려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물탈 자리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탈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추세 저점 구간에서 중기적인 추세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올 텐데 이 리바운딩의 폭이 생각보다 클 거란 말이죠. 20달러에서 30달러까지면 거의 50%의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리바운딩 이후에 요거를 돌려내고 다시 가냐, 아니면은 중장기적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여기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이 추세를 막고 그대로 밀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니 지금 너무 조금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돈 자체를 못 벌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것도 있는데 금리 인하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금리 인하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죠. 연준은 뭐냐면 연준의 종속 목적은요, 첫 번째 실업과 고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실업과 경기 침체. 그쵸? 이 부분들. 사실 실업률이 늘어나면 경기 침체가 어떻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이 실업에 대한 부분들, 고용의 둔화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경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준이 분명히 고민이 될 건데,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고용, 그죠?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조금 놓더라도 사실상 고용에 대한 부분,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0.25bp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 환호가 될 거고요.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금 타임라인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서 물을 잘 타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손실일 거라면 어차피 개인체다 다 여기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버틴 사람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은 장기 투자한 사람들도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일단 던지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다. 그죠? 일봉상으로도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세요. 다만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클로 볼게요. 오클로도 사실상 많이 하락을 하죠. 오클로도 보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하락 큰데 사실상 뉴스케일 파워보다 덜 하긴 해요. 그죠? 좀 덜 하긴 하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중요 구간들이라는 게 있는데 깼어요 일단. 그죠? 그럼 그 다음 중요 구간 여기죠. 80달러. 80달러라고 하면 얘도 20% 정도 더 하락 자리가 열려있죠. 하지만 얘도 기술적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요렇게 130달러까지 80달러에서 그러면 50% 이상 주가가 또 50, 60% 정도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할 때는 사실상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거였으면 진작 여기 구간 지지선 이탈할 때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왜? 지지선 이탈하면서 맞고 지지선이 어떻게 돼요? 저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락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지선 구간 나올 텐데 여기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면 이 구간에 저항선 여기 이 구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추세 딛고 매물 소화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나중 일이고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SMR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장률이 내가 1년에 5%다. 그죠? 근데 금리가 6%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매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내가 1년에 성장할 수 있는 건 얼마? 500만 원이죠. 그럼 나는 1년에 1억 500만 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6%인데 내가 1억을 빌렸다라고 하면 이거 이자가 얼마? 이자가 600이죠. 그죠? 1억 600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500 성장했는데 600에 대한 뭐요? 100만 원 손해본 거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4%면 어떻게 돼요? 나는 500 성장했는데 400만 내면 돼요. 그럼 100을 벌잖아. 레버리지 100배 땡기면 얼마예요? 1억을 버는 거죠.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주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멈춘다라고 하면 성장주가 금방 식어요. 이거 자체도 앞으로 유동성 풀리고 성장주에 큰 돈들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니 관세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업과 고용도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둘 중에 연준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과거에 2% 3% 유지하겠다. 옛날 10년 전 정책으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다. 어쨌건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계속적으로 밀리게 되면 연준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결과적으로 증시가 좋아야지 미국의 경기도 체감지수가 좋기 때문에. 체감지수 자체가 아니죠. 미국 사람 자체가 증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미국 사람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또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시 잡으려고 할 거고 0.25bp 이날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술적인 리바운드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좀 기다렸다가 반등 타이밍 잡아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 또는 오클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잘 대응하셔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내가 너무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기술적 리바운딩에 그죠? 일단은 물을 타지 마시고 기술적 리바운딩에 대응을 하고 내가 물 탈 돈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이후에 기술적 리바운딩 준비하셔서 대응을 해야겠죠. 제가 또 이렇게 잘 찍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과 함께 14,000원부터 90,000원까지 95,000원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이요. 몇 배요? 거의 6배 7배죠. 이 정도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구간 기술적인 리바운딩 기다렸다가 리바운딩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하락할 때 너무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중에 그냥 급락을 했다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려갈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응하는 거다. 리바운딩에 대응하는 거예요. 항상 내려갈 때가 아니라 리바운딩에 대응하자. 아시겠죠? 마찬가지 지금 구간 내려오는 구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리바운딩에 대응을 하자. 이거 꼭 인지해 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뉴스케일 파워나 아니면 오클로 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요, 제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추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요 위에 번호 010
845 9501 여기로 간단하게 SMR이라고만 SMR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45 9501 이쪽으로 SMR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질 때 말고 반등할 때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